이번 정류소는 고시촌 입구입니다. 7년을 공부했다. 2013년 1월 25살에 감정평가사 공부를 시작해 4번의 1차 시험과 5번의 2차 시험을 치렀고 2019년 10월 31살에 합격했다. 다른 이들은 좀처럼 겪지 못할 7년의 수험생활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었다. 오늘은 내가 7년의 수험생활을 통해 알게 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나는 똑똑하지 않다. 나는 머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됐다. 초중학교 시절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만 공부했고 중간쯤의 성적이었다. 고등학교에 입학 후 열심히 공부했었던 나는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였다. 나 스스로 평가하기를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감정평가사는 내가 20살 전부터 알바하던 패스트푸드점의 손해상담사 출신이신 사장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불구미하는 땡큐 알려주시긴 하셨는데 감정평가사보단 공무원을 추천해 주셨다. 내가 감정평가사 시험에 도전할 머리가 아니란 걸 사장님은 아셨고 나는 몰랐다. 뭐 덕분에 감정평가사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7년이나 걸렸다.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많다는 것은 원래 알고 있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그래도 할만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이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 중 중위급 이하 어디쯤에 위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똑똑하지 않다. 하지만 욕심은 많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 똑똑하지 않으면서 큰 꿈을 꾼다. 근육도 커졌으면 좋겠고 키도 커졌으면 좋겠다. 똑똑하지 않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실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나는 알았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오래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장수생, 프로 고시생이었다. 나는 5번 2차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생각했다. 올해는 아쉽게 떨어졌으니 내년에 조금만 더 한다면 합격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나의 착각이었다. 수험생활이 늘어날수록 공부한 책들과 강의는 늘어났지만 계속 보다 보니 내가 이걸 아는 건지 익숙한 건지 헷갈렸다. 익숙함을 안다고 착각했던 것 같다. 평가사 시험은 답안지에 소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쓸 줄 알아야 하는데 나는 답안지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익숙해지는 건 수업 내용만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불편한 수험생활에 적응했고 열정은 식어갔다. 다른 수험생보다 오래 공부했다는 사실은 나를 도와주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나태하게 했고 합격과 멀어지게 했다. 어느 정도 시간 이상으로 공부를 했다면 시간을 더 늘리더라도 그 효용은 극히 적다. 생각해보면 합격의 가능성은 3년차 때가 가장 컸다. 시간이 지날수록 길어지는 수험생활에 몸은 안 좋아졌다. 짧은 기간 안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어야 했다. 프로 고시생은 오랫동안 공부한 수험생이 아니라 짧고 빨리 끝내는 수험생이었다. 세 번째,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다. 인터넷 첨삭이 잘 되어 있는 지금과 달리 라떼는 학원에서 매주 하는 스터디가 필수처럼 여겨졌다. 학원 실강을 들으며 공부하기 위해 서울 고시촌으로 상경했다. 아니,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서울에 있어 올라왔다. 여튼 나는 고시촌으로 상경했다. 고시촌에서 첫 2차 시험을 치르고 나서 계속해서 부모님께 큰 돈을 지원받을 수는 없었기에 감정평가사 학원에서 수업 준비를 보조하는 총무로 일을 시작했다. 총무에게는 실강과 동영상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었고 약간의 돈도 벌 수 있었다. 업무 강도도 낮은 편이어서 하루 6시간 근무 시간 중 집중하면 3시간 정도는 공부할 수 있었다. 이 정도면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은 아니라 생각했다. 7년의 시간이 지나 합격할 때쯤 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합격하던 마지막 해에 시험 일주일 전부터 일을 잠시 쉬고 공부를 했었는데 정신없이 일하면서 공부 시간을 채웠던 날들과 달리 아침 일찍 집중해서 공부한 날에는
다른 날보다 더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다. 4년간의 학원 총무와 병행 끝에 합격한 나는 수험 기간 동안에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모님께 지원을 받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돈을 모은 다음에 수험생활을 하길 권하고 싶다. 수험 이외에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걸어가시길 바란다. 사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다. 그때 나는 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 믿는다. 네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의 속도로. 지금에서야 솔직히 말하지만 나는 못나게도 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합격이었던 것 같다. 나와 함께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같은 수업을 들은 이루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갈 때 함께 공부하던 형 동생들이 먼저 합격하며 신림동을 떠났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마음 어딘가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못남을 자책했던 것 같다. 초년차엔 여러 사람들과 함께였지만 시간이 지나 어느덧 나와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나 혼자 홀로 남았다. 그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합격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들이 너무 부러웠고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러다 영영 합격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나를 괴롭혔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결승 지점에 도착했지만 나만 멈춰버린 것 같았다. 그렇게 멈췄다고. 하지만 정말 다행히 가야 할 길은 알고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고 계속 달렸다.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에 나도 도착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삶을 살아간다. 인생을 마라톤 경기로 비유하면 처음부터 빨리 뛰는 사람, 꾸준한 속도로 뛰는 사람, 마지막에 속도를 내는 사람도 있다. 그때는 몰랐다. 삶을 걷는 속도는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삶을 산다. 너무 느리게 걷고 있는 것 같아 불안했던 그때의 나에게 말하고 싶다. 잘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금은 어설프지만 합격 후에 당신은 정말 잘 달릴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목표 지점은 또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섯 번째, 합격의 기쁨은 나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수험생활 마지막 해였던 2019년은 정말 힘든 해였다.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까. 20대 한창의 나이에 시작했지만 어느덧 30이 넘은 아저씨가 되어버린 나는 자려고 침대에 눕고 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 얼른집 어머니에게 안아달라고 한 적도 있다. 5년의 연애기간 동안 수험생활을 함께해야 했던 여자친구도 한 해 먼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기에 나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때 여자친구가 나에게 자기보다 먼저 합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제법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우려했던 것과 반대로 먼저 여자친구가 합격했고 남겨진 나는 그 불안함과 힘듦을 알고 난 후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준 여자친구가 고마웠다. 시험 전 마지막 2달 동안 몸무게가 6kg가 넘게 빠졌다. 몸도 마음도 망가지며 견뎌냈다기보단 버텼다고 말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힘들어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날 나는 그 자리에서 환호했던 기억이 난다. 사실 환호보단 개성에 가까웠다. 지난 7년간 나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기쁜 마음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로 합격 소식을 전했다. 그동안 고생했다며 좋아해 주었다. 방금 전 나의 개성, 아니 환호와는 분명 조금은 다른 감정들. 그들도 분명 나의 합격을 축하해 주었지만 내가 기뻐하는 만큼은 아니었다. 사실 그 누구도 나보다 나의 합격을 축하할 수 없다. 합격의 기쁨을 전부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다. 합격 이후 그때 여자친구는 나의 아내가 되었고 나는 평가사가 되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수험생활은 힘들고 외롭다, 슬프다, 족같다. 다른 사람의 응원과 격려를 받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아도 사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전부 알 수 없다. 나만이 오롯이 나의 감정을 보듬을 수 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며 나만이 나를 이해하고 온전히 위로할 수 있다. 그 힘든 겨우 끝에 봄이 오면 그 길을 걸어낸 나만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 기쁨을 누릴 자가 그 힘듦을 견뎌야 한다. 어쩌면 지난 7년간의 수험생활에서 가장 큰 배움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이 아닐까. 여섯 번째,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경험이 나를 성장시킨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시련을 맞이한다. 지금 판단하기에 너무 이르지만 어쩌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7년의 수험생활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고되고 힘든 길이었다. 선택할 수 있다면 분명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경험들이다. 지금 7년의 수험생활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말하면서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경험이란다. 하지만 사실이다. 배운 점들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다시 선택하라면 7년의 수험생활을 하고 싶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치명적인 시련들은 대개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다. 시련을 겪은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꺾여 떨어져 포기하는 것이 아닌 그 시련을 발판 삼아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넘어져야 일어나는 법을 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한 나는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당신은 당장은 힘들겠지만 어쩌면 그 시련을 이겨낸 내일의 당신은 지금 그 시련을 겪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실패를 무서워하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길 바란다. 지금 당장은 그 실패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성공보다 실패가 도움이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나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 그려왔고 지금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를 만들어줄 테니 앞으로 나아가시라.